도면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레이어. 자, 레이어 세팅하기 전에 여기 뎁스 포인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다 있죠. 근데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프린트 그림 어떻게 돼 있나요? 꺼져 있죠. 요 뎁스 포인트는 뭐냐면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캐드가 만든 레이어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출력이 안 된다. 네, 이해되시나요? 얘는 프로그램이 만든 레이어입니다. 오토캐드가 만든 레이어예요. 그래서 출력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치수선, 자, 외형선, 단면선, 그 다음 마감선. 자, 2번 3번 컨티뉴. 자, 컨티뉴. 그 다음 해칭선도 필요하죠. 해칭선은 파란색을 쓸 건데 저는 요 색깔을 쓸 겁니다. 자, 레이어를 세팅해 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기준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단면선이에요. 그래서 단면선을 선택해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라인, 그라운드, 그 다음에 중심선, LTS 40.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보시죠. 바닥에 여기 그라운드에다가 규준틀을 매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텁하기를 들어가요.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자, 옵셋. 자, 이쪽으로 100mm, 이쪽으로 420mm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옵셋 100mm. 자, 420mm. 벽체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420 나누기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벽체의 구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100mm, 420mm. 이렇게 벽체의 모양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벽체의 모양이 이렇게 두 개예요. 자, 이해되시죠? 실제로 평면도도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로 그려야 될까요? 얘로 그려야 될까요? 그럼 평면도 보세요. 평면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해되시나요? 평면도에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200mm 기초, 그 다음에 100mm 잡석 다짐. 자, 트림하고 선 연결하고. 자, 한 번 더 트림. 요만큼은 마감선이에요. 라인. 자, 그러면 기초는 다 완성됐습니다. 기초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따지냐면 바로 여기 계단이요. 계단을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 도면은 현관 도면입니다. 현관이에요. 그 현관 지금 1200 줬죠? 1200 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현관을 1200 주고 계단은 150에 30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에서 옵셋 1200
좌우로 한번, 옵셋 150 2번, 옵셋 300 계단. 그러면 계단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엔 필렛입니다. 필렛.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계단을 만들어 보시죠. 이제 여기 얘네들을 그려야 됩니다. 두께는 150이라고 했습니다. 옵셋 150 150. 다만 요 사선은 어떻게 그린다고요? 계단 끝에서 계단 끝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계단 끝에서 계단 끝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50. 그러면 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보실까요? 요 선이 그라운드 선이라 그랬죠. 그라운드 선을 지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요 사선도 지우고 여기도 트림으로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얘도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얘도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걸 일체형으로 그리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별도로 시공을 했어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 구를 설치를 했고요. 예전에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은 여기 하나로 이으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선의 깊이는 700mm. 자, 이렇게 700mm 끊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도 똑같아요. 50mm 버린 콘크리트, 그 다음 200mm 잡석 다짐, 50mm 이렇게요. 200mm 다만 여기 지금 100mm 돌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0mm 돌출. 이렇게요.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처럼 똑같이 여기도 100mm 돌출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필렛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마감선으로 그려주시면 구조물만 이렇게 딱 그린 모습입니다. 여기에 마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마감은 빼고 일단 여기까지. 이 위에 이제 온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돌이 들어갈 거예요. 자, 온돌 바닥 높이가 얼마예요? 빙고 150. 바닥 높이는 무조건 다 15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시험 볼 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 모든 바닥의 높이는 다 150입니다. 치수를 여러 개 해서 외우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수를 다 통일해서 외우는 게 편합니다. 자, 옵셋 150. 자,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온돌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를 막아서 온돌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를 막아서 온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로 막을 거냐 이거죠. 나무로 막을 거예요? 벽돌로 막을 거예요? 벽돌로 막습니다. 벽돌로 막는 게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벽돌을 이렇게 길게 세워서 한 장 세우느냐, 아니면 이렇게 길게 세워서 세우느냐, 아니면
요렇게 세우느냐, 이건 이제 설계자, 그러니까 시공자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7이죠. 이거 100에 70으로 하셔도 되고 90에 60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렉탱글 90,60. 자, 카피. 자, 이렇게 두 장이요. 저는 두 장 얹었습니다. 자, 한번 세워보시죠. 단열재 높이가 얼마라고요? 네, 옵셋 85mm.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끝낼 수도 있다 그랬죠. 옵셋 85mm. 얘를 85mm 띄우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또는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85mm. 여기가 몇 mm요? 85mm요. 이거 시험에서 지시해 줍니다. 바닥 단열재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끝단에 몰딩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기 끝단에 몰딩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발 벗을 때 그 발가락 다치지 말라고 몰딩을 세워 놓습니다. 몰딩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이 마감이 20mm예요. 20m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얼마 튀어나올까요? 10mm요. 10mm. 10mm. 여기가 10mm. 제가 그랬죠. 그 창문도 10mm 나온다 그랬죠. 그죠? 창문도 벽에서 10mm 나와요. 다 10mm입니다. 어떻게 뭐 저기 요만큼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다 10mm입니다. 10mm를 계산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이 이쪽으로 총 30mm가 가야 돼요. 옵셋 3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몰딩을 세울 건데, 몰딩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요 끝과 중간점에다가 몰딩을 세웠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리고 트림.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요 부분이 강화마루입니다. 두께가 15mm.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두께가 얼마냐면 50mm가 남게 됩니다. 50mm에요. 50mm. 여기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 이제 온도를 넣을 건데, 이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는 파이 20짜리입니다. 온수 파이프는 파이 20짜리이고 간격이 250mm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파이 20 골뱅이 250이라고. 자, 여기 도면을 보실까요? 보시면, 자, 어떤가요? 여기도 파이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이렇게 되어 있죠. 골뱅이가 간격입니다. 250mm 간격으로 란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20mm 그러니까 직경이 20mm 온수 파이프가 250mm 간격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란 뜻입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250mm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얼마를 주냐면 150이요. 150이요. 옵셋
아이고, 옵셋 150, 자 25. 그러면 여기에 직경이 20mm가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어레이를 쓰셔도 좋고 카피를 하셔도 좋습니다.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10개만, 자 250mm 간격으로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마감이요. 마감. 자, 마감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여길 딱 봤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보여요. 그럼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미장하거나 대리석을 얹어서 마무리하는 것, 이걸 마감이라고 해요. 옵셋 20mm. 자, 이렇게요. 20mm. 여기도 20mm. 이때 마감선은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마감 들어가고 10mm 밖으로 나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되도록. 마감선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안 보입니다. 잘라주세요. 자, 여기가 문제네요. 보통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20mm를 각각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필렛. 자, 그 다음 옵셋 10mm. 이건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마감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연장하고 10mm 바깥으로 나가고 필렛 처리하고. 지금 그린 건 정석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정석대로 그려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필렛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필렛 처리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기는 100mm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깊이가 100mm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반자 높이가 나옵니다. 반자 높이가 뭐냐면 천장 높이요. 천장 있죠? 천장을 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반자 높이가 나옵니다. 반자 높이는 보통 2400을 제시해 줍니다. 2300이 나오기도 하고 2400이 나오기도 해요. 중요한 건 반자가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온돌 있죠? 여기서부터 반자가 올라갑니다. 옵셋 2400 이렇게. 자, 이렇게 반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2400. 여기도 똑같아요. 85 나누기 2. 그 다음에 마감인데 배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자로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걸레바지를 그려주셔야 돼요. 걸레바지요. 걸레바지 높이는 100mm입니다. 이렇게 100mm를 옵셋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100mm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00mm, 100mm, 100mm. 그러면 걸레바지가 끝나게 돼요. 자, 걸레바지까지 그려보시죠. 자, 과제물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내용들이 나옵니다. 85mm 아니에요. 더 두꺼워요. 자, 여기 이제 천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렇게요. 맨 위 여기로 갑니다. 요 반자 있죠? 이 반자 밑으로 36에 36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요. 36, 마이너스 36. 그리고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다가 이제 미장합판이 올라갈 거예요. 요 천정이요. 천장이 미장합판이 올라가는데 두께는 여기 과제물에는 6mm 주라고 돼 있어요. 저 10mm 줄 겁니다. 옵셋 10mm. 그 다음 렉탱글 45, 45.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여기는 흰색, 인면선, 마감선, 인면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자틀이라고 부릅니다. 반자틀. 무슨 얘기냐면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다. 이걸로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천장이에요. 이 천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로 우물정자 모양으로 다 틀로 짜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는 450mm 간격입니다. 그래서 카피 얘는 450mm 간격이에요. 어레이 10개 4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테두리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개구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뭔가가 이렇게 여기 철근 콘크리트로 쭉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테두리보예요. 보시면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걸 테두리보라고 해요. 실제로 사진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벽돌 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부분 있죠? 여기가 테두리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테두리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요. 여기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이 벽의 1.5배 이상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테두리보 요 높이는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1.5배 이하로 하면 부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1.5배 이상을 주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몇 배요? 네, 1.5배요. 자, 그러면 봅니다. 벽 두께가 420이죠. 갑자기 왜 420? 안쪽에 벽 두께 200, 단열재 120, 그 다음 마감 벽돌팩 420.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몇 배요? 1.5배 이상 곱하기 1.5 630mm 이상. 이해되셨나요? 630mm 이상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 볼 때 이걸 일일이 계산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팅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얼마로? 700으로? 네, 800으로. 700원 빡빡해요. 800 이거 뭐 내가 900 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1000mm 줬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냥 800mm 주시면 돼요. 그냥 평소는 한 800 정도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과제물은 얼마 줬을까요? 테두리보의 높이가 여기 있네요. 여긴 700 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테두리보의 높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지금 여기는 700 줬습니다. 우리는 얼마 줄 거라고요? 800이요. 옵셋 800.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과 반자가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위로 들어가는데 이 교차점 있죠? 여기 교차점이 지붕의 교차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과제물을 보시면 여기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10분의 4.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요. 가로 10cm의 거리당 높이의 기울기.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10분의 4가 있고 10분의 3.5도 있고 10분의 3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매들이 나옵니다. 대물매나 대물매는 어디 갔어요? 네?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왜 있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쓰냐면 그 옛날 지붕 있죠. 옛날 지붕. 옛날 지붕이 이렇게 솟아오른 지붕 있죠. 이럴 때. 기와집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물매, 여기는 되물매 이런 식으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근데 요거는 저기 오량. 얘가 오량. 근데 칠량집 있어요. 칠량집은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고주 오량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7개가 들어갔다서 고주 칠량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있어요? 칠량집? 네. 고주 오량집, 고주 칠량집 이렇게 얘기해요. 전주? 네? 전주에 있는 집 같은 거요? 네. 그런 집이 저는 한옥 찾아가서 보면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단면이니까 우리가 보통 집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오거든요.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얘는 삼량집이구나. 삼량집은 얘가 3개 있는 거, 오량집은 5개 있는 거, 칠량집은 7개 있는데 고주, 그러니까 저게 높다는 얘기죠. 높을 꽃자에 그러니까 높다는 뜻이에요. 이게. 혹시 상량식 한다는 게 저 네. 기술 같은 거 올리는 맞아요. 상량식이 저 올리는 거 할 때 상량식 해요. 뭔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 아 하나 참고로 말 나온 김에 그 기둥이 옛날식 그 한옥 가면 잘 살펴보세요. 기둥이 원인지 사각형인지, 기둥이 원인지 사각형인지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배불 때 배흘린 기둥 네, 맞아요. 베를린 기둥이라든지 뭐 그런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의 단면이 사각형인지 원인지. 원. 원, 그건 절. 저희세요 그거는. 사각형이면 한옥.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원으로 기둥을 만들면 그 뭐라 그러지? 그 위엄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 그 궁이라 그러죠. 그 궁이나 아니면 절에만 쓰게 했고 일반 양반집들은 사각형을 썼어요. 그래서 뭐 양반집이라는데 원으로 돼 있으면 최근에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양상군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양산이 아니구나. 양상군자. 아이고. 양상군자. 양상군자가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군자란 뜻이에요. 대들보 위에 앉아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왜 대들보 위에 앉아 있나요? 할 일이 없나요? 도둑이요, 도둑.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훔쳐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여기 지붕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 도둑. 옛날에 그 가난한 집 선비집에 그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들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저 군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양상군자가 도둑이에요, 도둑.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군자. 자, 그럼 여기는 물매가 10분의 4입니다. 10분의 4인데 이 10분의 4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1000, 400 이렇게요. 10분의 4잖아요. 10분의 4가 너무 작아요. 그렇다고 100분의 40 하긴 조금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완전히 크게 1000에 400으로. 자, 이제 지붕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X라인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지붕 라인이 완성됩니다. 자, 지붕 라인까지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여기 600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처마 나옴입니다. 처마요. 중심선에서 지붕의 이 끝단, 여기가 처마입니다. 그래서 옵셋 600mm, 자, 필렛, 여기가 처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쪽으로는 얘네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아래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자, 바닥의 두께는 전부 다 150mm라고 했습니다. 옵셋 150, 필렛, 자, 트림.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그려보시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붕 끝단에서 밑으로 250 내려가면 됩니다. 지붕 끝단에서 밑으로 250이요. 이렇게요. 라인 옵셋 250 필렛으로 마무리하면, 자, 이렇게 지붕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붕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가 처마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처마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처마 반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처마 돌림이 있고 처마 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똑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미러 이동하기, 자, 라인,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마감. 이렇게 여기 반자 돌림하고 반자 틀 있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마무리로 여기 안쪽부터 볼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 조건들 쭉 쌓여 있죠? 네, 외벽 나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0.5B 단열재 시멘트 벽돌 1.0B 쌓기, 단열재 외벽 120mm, 바닥 85mm, 지붕 180mm. 이 조건들 자꾸 보셔야 돼요. 안 보면 틀립니다. 왜냐면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주거든요. 여기 보면 지붕은 뭐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 이끼 하시오. 물매는 10분의 3.5 이상. 처마 나음 550, 반자 높이 2400, 처마 반자 설치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붕의 단열재가 180mm랍니다. 옵셋 180mm 이렇게. 자, 조인 옵셋 180 나누기 2. 그 다음에 얘가 해칭선이죠. 자, 똑같이 너무 크죠? 컨트롤 1. 얘가 0.1. 이거 아닌가 보다. 여기 있네. 0.1. 0.1 너무 작고 0.2. 네, 0.2네요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열재 들어갔습니다. 단열재 해보시죠. 예, 0.2입니다. 이제 달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시공할 때는 여기다가 아까 앵커 달고
그 다음에 앵커 볼트 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구옥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달대 바지를 놓고 달대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달대 바지고 얘가 달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옆에 반자 틀을 붙여서 시공을 한 겁니다. 우리 거꾸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끝에서 적당히 선을 그리시고 옵셋 45mm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 달대는 간격이 900mm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900mm 간격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반자틀이 450mm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당 하나죠. 450mm 더하기 450mm 그러면 900mm죠.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연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텐드 한 번 더 또 몇 번 하면 자,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트림으로 끊습니다. 요 중간이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 달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달대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먼저 있고 나서 이쪽으로 단열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안으로 침범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